마시는 테마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윤 대리님은 월요일에 마태남이신데 오늘 또 목요일에 출연을 해주셨네요. 윤정식 대리님, 네. 지금 지수가 이제 좀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네. 여기에서 이제 건설주가 또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건설주가 지난해 여름에 이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이 12월까지 다 반납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이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인데 뭐 분양 시장이 뜨겁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였나요? 2월 23일? 네. 현대건설. 현대건설 추천을 해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또 이 종목이 17%의 수익이 나왔어요. 목표 주가까지 아직 안 왔죠? 네, 목표 주가 한 6만 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네네. 한 10% 정도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 예. 최근 수급상이나 분위기상이나 뭐 건설주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실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수급 좋습니다. 뭐 연기금 투신 중심으로 해서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분양시장 자체도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건설주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 업종 차트로 봤을 때도 지난해 7월 수준 이상으로 주가 차트, 건설업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적어도 그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네네. 6만 원은 이제 목표가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야 돼서 사실 6만 원을 말씀드렸던 건데 6만 원 정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기정사실화, 뭐 현대건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정고점, 그러니까 정고점이라 그러면 이제 52주 정고점 정도를 보신다면 6만 원 이상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2년도 고점이 7만 4천 원 정도인데 뭐 저기도 어렵지 않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분위기가 2015년 꺾이지 않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좀 건설주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된다면 네.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뭐 기관들 쪽에선 너무 매력적인 주식이 아닐까 네. 보여집니다. 유동성 랠리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트로이카. 네, 건설주. 추가적인 상승, 또 단기간에 지금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뭐 최근에 좀 좋았던 게 이제 저 PBR주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좀 전에 말씀드린 건설주라든지 정유화,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가장 3월 들어서 핫했던 종목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고 좀 권미란 앵커님과 같이 했었던 그 탐나는 대물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애착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피력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부분만 본다면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캐시카우, 충분한 캐시카우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데 최근에 수급상을 봤을 때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거래소 매수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상반기에는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되는 그런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자금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은 한마디로 PBR이 낮은 종목들이 이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PBR이 낮은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근데 충분합니다. PBR 1.3배입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데 PBR이 저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싼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보유한 성장성 네.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격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도 뭐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삼성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근데 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하향 추세였잖아요. 네, 실적이 사실 좋지가 않았었죠. 반도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한마디로 망했다고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스마트폰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실적 자체가 7조 원 정도까지 나오던 그런 영업이익이 거의 다 쪼그라들었죠. 2조 원 미만까지도 떨어지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 갤럭시 S3에서 잘 팔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을 하려고 나오고 있고
우선은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좋게 봤던 이유가 네. 그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다 캐시카우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비메모리 쪽으로 한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하단은 견고하게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잘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중저가 폰과 그리고 프리미엄 폰 라인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 수를 줄이고 이쪽으로 투트랙 전략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저가 폰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갤럭시 A 시리즈가. 그리고 프리미엄 폰으로 신규 출시된 갤럭시 S6는 뭐 국내 언론도 굉장히 호평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신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짝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세게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걸 보면 외국에서도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예. 위기로 넘어가죠. 이 스마트폰 부분의 부진이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 쇼크로 나왔었고요. 또 지난해에 우리 뭐 재계의 빅 이슈였던 이건희 회장의 그 건강 악화,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뭐 M&A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건희 회장의 공백은 이제 다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위기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은 웬만큼만 경영을 사실 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갑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의 삼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경영 공백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오기 전 그 상황에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경영 공백은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스마트폰도 이번에 나온 절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갤럭시 S6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수준이고 위기는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는 삼성이 갤럭시 S6를 얼마나 팔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갤럭시 S6에 대한 한마디로 좀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요. S5에서 6로 넘어갈 때 S5는 혹평 일색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선은 S6가 가장 큰 특징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린다면 첫 번째는 정면부 카메라 화소가 증가했습니다. 500만 화소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800만 화소를 달 수도 있었는데 800만 화소를 달게 되면 LTE 속도, 현재의 LTE 속도에서 영상통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화소를 단 거고요. 그리고 AP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P가 엑시노트 옥타코어라는 거를 탑재를 했는데 그 14나노 핀팻이라고 굉장히 좀 미세한 공정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애플도 20나노 핀팻인데 20나노조차도 제대로 구동이 안 돼서 28나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14나노 핀팻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능은 약 20% 이상 향상이 됐고요. 전력 자체도 배터리 소모도 35% 이상 좋아지면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되고 14나노 핀팻의 AP, 그러니까 엑시노트 옥타코어가 삼성전자 자체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메모리 쪽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성과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무선 충전 방식이죠. 무선 충전 방식이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여기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WPC 방식과 PMA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중요하냐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표준으로 사용하게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에서는 둘 다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쪽이 돼도 삼성은 충분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페이를 통해서 이제 전자결제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루프페이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페이 인수와 함께 마그네틱,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그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NFC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있어서 약 한 10% 정도의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루프페이 인수를 통해서 마그네틱, NFC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본다면 삼성전자는 그 결제 비중을 본다면 전체에서 90% 이상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보다 굉장히 좀 우월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정말 이를 갈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갤럭시 S6는 모두 다 된다라는 그런 굉장한 자신감까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6는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분간도 이 이상의 경쟁 상대는 나타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워낙 평가가 좋다 보니까 국내외로 이 또 언론 플레이에 대한 얘기들도 뭐 하시고요. 또, 뭐 과연 그 출시하기 석 달 전에, 그러니까 모델 선보이기 석 달 전에 아예 없고 다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만든 게 또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소비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스펙으로 나온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용 가능하게 모바일 결제 쪽에서도 NFC, 마그네틱 다 사용 가능하고 무선 충전도 2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얼마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윤 대리님? 네, 그 갤럭시 S5에 비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 이상은 판매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갤럭시 S5의 공식 판매 집계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4천만 대 정도로 대체적으로 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S6는 5천만 대 정도는 충분히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본다면 뭐 다시 한번 갤럭시의 영광을 뭐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갤럭시뿐만이 아니라 그 메모리 부분까지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반도체 쪽에선 메모리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 굉장히 메모리가 부족해질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스마트 모드 잘 팔리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일이죠.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DDR4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SSD 모든 부분들이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호조를 보이게 만들었고 S6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AP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삼성전자의 매출은 비약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그러니까 메모리가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메모리, 네네. 비메모리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5% 이상 증가,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은 1.3배, PER은 9.6배입니다. PER이 10배도 안 되는 회사는 굉장히 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금 60조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의 기술력과 이 정도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면 PER 9.6배는 너무너무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금일도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10월에 107만 원 선의 주가에서 V자 반등을 최근까지 보여줍니다. 지금 지난해 고점이 149만 5천 원이었고 지금 주가가 142만 3천 원인데요. 지금 선에서 매수 가능할까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네, 우선은 매수는 제가 매수가 적어드린 게 142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이하입니다. 뭐 지금 그냥 사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전고점 어렵지 않게 돌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의 최고점이 150만 원을 조금 넘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때처럼 아마 레포트도 또 200만 원 얘기가 금년 여름 되기 전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현실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려도 17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메모리와 휴대폰의 그 쌍두마차가 그러니까 반도체와 휴대폰 쌍두마차가 모두 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굉장히 2015년도에 두드러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라는 그 체계를 좀 확고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이 우리 11월에 개편 때 바로 첫날 삼성 SDI 가지고 와주셨고 이후에 삼성 SDS도 한번 추천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두 기업이 다른 종목 수익률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두 기업이 10% 딱 손실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부터 어떻게 가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좀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늘 추천이 일단 나갔고요. 목표 주가 170만 원에 손절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테마는 반도체 호황과 갤럭시 S6 판매 기대, 실적 개선과 저평가였습니다.